안녕하세요, 똥쌤입니다. 좀 흔들리는데 삼각형을 그려놨죠? 예, 오늘은 삼각형의 오심, 예, 5가지 중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심 이렇게 얘기하면 뭘 얘기하냐면 5가지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외심, 이거는 중학교 2학년에 배우는 거죠. 내심, 무게중심, 되게 중요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중학교 2학년에서 도형 시간에 다 배웁니다. 근데 이제 3개밖에 안 되는데요. 30 아닌가요? 수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고등학교 수학 문제에 두둥 나와요. 이럴 수가. 근데 문제는 안 가르쳐줘요. 두둥 이럴 수가. 하여튼 안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안 가르쳐줘도 뭐 물론 안 가르쳐줘도 알아야죠. 근데 어쨌든 좀 그렇네요. 그리고 방심, 방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용어들을 배웠으면 용어들의 정의부터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배운 거기 때문에 짧게 얘기를 하자면, 자,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입니다. 외심. 그 다음에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얘기하고요. 방심은 방접원의 방접원은 뭐예요? 배울 겁니다. 원의 중심을 방접원의 중심을 방심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원의 중심이란 뜻이네요. 그럼 무게중심은 무게중원의 중심인가요? 좀 이상하죠? 무게원의 중심인가요? 뜻도 좀 이상하죠?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이라고 그러고요. 수심은 수선의 교점을 수심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일단 여기까지 보고, 외심 어떻게 작도하죠? 자, 외심을 삼각형의 외심을 작도하는 방법은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외심으로 이제 잡죠. 왜 이렇게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수직이등분선을 작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수직이등분선 작도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적당하게 절반을 넘길 정도로의 반지름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지점 이렇게 하고 원을 그립니다. 슝. 이거 안 변화시킨 상태로, 반지름 안 변화시킨 상태로 다시 이제 이쪽 꼭 지점에 놓고 원을 그립니다. 그러면 원과 원의 교점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 교점들을 이어줘요. 선분으로 이어줍니다. 우리 각도기가 문금 없는 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이렇게 선을 그리고요. 그러면은 이 선은 이 변을 수직 이등분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같고요. 여기가 직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도 요쪽에다 할까요? 이쪽에다 할게요.
적당히 절반 넘는 것 같으니까. 예. 절반을 넘었으니 라고 이쪽에 어이구야 교점 안 생긴다. 잠깐 더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교점인데 이렇게 이어줍니다. 자, 이렇게 이어줘요. 이렇게 이어주면 여기도 이 기랑 이 기가 길이가 같고 직각인 그런 수직 이등분선이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수직 이등분선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랑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랑 어떻게 될까요? 같다가 돼요. 왜요? 이거 길이 같고요. 직각이고요. 요거 공통이고 그러면은 SAS 합동이잖아요.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아요. 똑같은 이유로 이쪽이랑 요 선이랑도 길이가 같아요. 그럼 벌써 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이렇게만 해도 요 점에서부터 꼭지점까지 거리가 다 같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하면 될까요? 예, 이렇게 원을 크게 만들면 꼭지점들을 다 지나가는 원이 만들어집니다. 좀 이상한가요? 정확하게 반지름이 안 되게끔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제는 된 것 같아요. 아슬아슬하게. 이야 멋지다. 이렇게 여기가 외심이 됩니다. 자, 외심 이런 식으로 돼요. 그죠? 그래서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여기도 수직 이등분선 하면 당연히 요거의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요 지점을 지나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여기가 꼭지점까지 거리가 다 똑같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외심이 이렇게 됐어요. 뭐 그 외에 특별한 성질들은 중학교 2학년 교육과정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내심입니다. 내심 하려고 하니까 또 삼각형 하나 그려 놓을게요. 내심을 하려고 하니까 삼각형 하나 그려 놓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했을까? 왜? 아이씨, 검은색. 자, 검은색으로 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았는데 잘 안 보이겠죠? 여기 만들어 놨습니다. 이번에는 내심은 작도가 어떻게 되냐면 내심은 각 내각의 이등분선 교점이 바로 내심이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원을 적당하게 그려줘요. 꼭지점을 중심으로 적당한 거리에 원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교점에서 여기도 적당한 거리만큼을 반지름으로 해서요. 자, 이렇게 하고, 요새 눈이 안 좋아지는가 잘 안 보이는데, 그러면 요 교점과 요 꼭지점을 이어주면은 이게 바로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은 각의 이등분선이 돼요. 자, 같은 방식으로 이쪽에서도 한번 해볼게요. 좀 작게 할게요, 이번에는. 라고, 뭐, 반지름 길이 굳이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가? 없으면 그냥 하죠. 안 잊어볼게. 눈을 떼지 말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어주면은 이 각이랑 이 각이 서로 같은 이등분선입니다. 각의 이등분선. 그러면은 각의 이등분선들이 이렇게 만났어요. 자, 이 점은 요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수직거리죠. 수직거리이기 때문에 각도기를 이용해서 수직이 됨을 보여주면서 거리를 얘기하겠습니다. 예, 파란색 선으로 할게요. 예, 예. 자, 수직되는 이 거리와 다음에 수직되는 이 거리가 서로 길이가 같아요. 그죠?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죠. 그죠? 그리고 이 점은 요 각의 이등분선의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니까 여기도 예, 요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직각거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서 이렇게 이 점을 이렇게 이어주면은 요 선에서 요까지 거리, 요 선에서 요까지 거리가 같기 때문에 이게 이제 두 개의 삼각형을 이제 뭐 하는 거죠? 합동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이제 이 선이 각의 이등분선이 됩니다. 즉 각의 이등분선들이 다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이만큼 하게 되면 야, 멋지다 멋지다. 예, 내저번이 그려지는 겁니다. 네, 이렇게 내심이 되죠. 보이나요? 네. 아, 멋지다. 자, 그 다음에 내심은 이렇게 됐고요. 외심, 내심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자, 교육과정상에서는 무게중심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 무시하고 원의 중심으로서의 이름 그대로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방심입니다. 네, 방심하지마 하는 방심은 아니고요. 방심이라고 하는 것은 방접원이라고 하는 것의 중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접원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쭉 이어줄게요. 이 선을 쭉 이어줄게요. 사실 삼각형은 여기에 있어요. 이만큼이 삼각형인데 요 보이나요? 이거 이제 선분을 이렇게 쭉 이어주는 이 선,
그리고 이 선분을 이어주는 이 선, 그리고 이 변, 여기 이 세 선에 이렇게 접하는 원을 방접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방접원은 어떻느냐 하면 요 외곽의 이등분선, 이 외곽의 이등분선 만나게 되는 그게 이제 교점이 방접원이 되는, 방접원의 중심인 방심이 돼요. 자, 다시 외곽의 이등분선, 안쪽으로 이 이등분선의 교점이 방심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등분선 해도 요거를 만나나요? 네. 그래서 한 내각의 이등분선까지 이렇게 외곽 두 개의 이등분선과 한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바로 방심이 되는데, 자,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당연히 아까 하던 것처럼 그렇게 또 해볼 수 있겠죠. 요번에도 좀 작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정도 사이즈로 해가지고는 정확하게 안 나올 것 같죠? 이 정도. 그다음에 요 두 원의 교점과 요 점을 이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선은 이 각과 이 각의 각 크기가 같아져요. 크기가 같아집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좀 또 작게. 조금 크게. 여기서 만나네. 자, 요 교점과 요 원의 교점과 요렇게 이제 이렇게 이어주면 이 선은 이 외곽의 이등분선이 돼요. 여기랑 여기랑이 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요 점에서 이 선에 이르는 거리,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거리랑 파란색으로 해야지. 그 다음에 요 점에서 요 선에 이르는 요 거리랑, 일단 각의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같다 이렇게 될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요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이 거리랑 이 거리도 서로 같다가 되죠. 이게 이 각의 이등분선이니까요. 그럼 요 두 개의 거리가 같은 거예요. 요 점에서 여기까지, 요 점에서 여기까지. 그럼 여기에서 여기를 이어주게 되면은 이 선은 이 각의 이등분선이 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점을 중심으로 요만큼을 반지름으로 해서
원을 그려보면 예, 살짝 벗어나. 이런 원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원이 만들어지는데 이 원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삼각형의 방접원이라고 그럽니다. 이 원의 이름이 방접원. 그리고 이 방접원의 중심을 방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아예 교육과정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려서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에서도 아예 다뤄지질 않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 이걸 배웠거든요. 제 기억에는 이걸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방심은 당연히 이제 이쪽 변의 바깥쪽에도 방심이 생길 거고요. 방접원이 만들어질 테니까 이쪽 변의 바깥쪽에도 방접원이 만들어질 거니까 방심이 생길 겁니다. 자, 방접원이 삼각형 하나마다 3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삼각형 하나에 방접원이 3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방심도 3개가 돼요. 뭐 어쨌든 방심의 뭐 중요한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거 얘기하자면은 여기에서 요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즉그 선분을 연장시킨 선과 선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똑같고, 그것도 이제 연장하지 않은 선분까지 거리랑 서로 똑같다라는 거, 예, 뭐 그런 거 하고, 각 가지고 얘기할 만한 게 있을까요? 교육과정에 나오지도 않는 거를 갖다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요? 재밌으니까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긴 한데, 예, 수학을 재미로 하는 사람들 좀 이해를 못해서요. 저는 재밌어서 한다 뭐 이렇게 하면 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면 누구 디스하는 건가? 뭐 어쨌든 저는 수학을 굉장히 실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 보자면 여기랑 여기랑 가게 크기가 같고요, 그죠? 여기랑 여기랑도 가게 크기가 같아요, 그죠? 그리고 자, 요 각을 이제 C라고 해주면 이렇게 할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꺾어주는 이 선, 이 선이 이제 이 C를 반띵하죠. 반띵합니다. 여기를 C라고 할게요. 여기를 C, 요렇게를 C, C. 그러면 뭘 해볼 수 있지? 여기를 요만큼을 x, 요만큼을 이제 y 이렇게 하게 되면, 가게 크기를 x, y 이렇게 하게 되면 a라고 하는 건 c 더하기 x, 이게 a가 되죠. 네, c 더하기 x가 a, 그 다음에 c 더하기 y가 b가 되죠.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거 그대로 더해주면은 x 더하기 y 그 다음에 2c가 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데, x 더하기 y는 요 각이고요, 이 c는 요 각이죠. 이거 두 개의 합이 요 작은 각들의 합이 된다라는 거. 네, 그리고 그거 말고는 별 딱히 뭐 할 만한 게 있나? 글쎄요. 방저번이 있다, 방심이 있다 정도만 알아가지고 기억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없는데, 또 뭐 다른 각의 특징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이렇게 하면은 알파라고 하는 것은 180도 빼기 2b 뭐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베타라고 하는 것은 180도 빼기 2a 이런 거 할 수 있죠. 두 개 더 해주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이런 거 해주면 360도에서 2a랑 b랑 이렇게 더해주는 거가 될 거고, a 더하기 b는 이거니까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360도 빼기 2 곱하기 2c 더하기 x 더하기 y. 뭐야? 뭘 하고 싶었던 거야? 네, 하여튼 그런 것들.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빠졌는가 보다. 눈에 선명하게 확실하게 보이는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이네요. 자, 그다음 교육과정에서는 빠졌지만은 어쨌든 방심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 무게중심은 교육과정 안에 들어있는 거죠. 무게중심 보겠습니다.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에요. 중선의 교점. 그래서 아마 이름이 무게중심이 되는 것 같은데, 뭐 굳이 따지자면 무게중심보다는 질량중심이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무게라고 하는 건 힘의 관계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서요. 이런 거 따지는 거 좋아해요, 저는. 자, 어쨌든 중선이라고 하는 거는 또 중선이라고 하는 것은 꼭지점,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에 꼭지점과 대변의 중점을 이렇게 있는 선분, 이거를 중선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점 하려면 역시 또 수직 이등분선 이런 것들 해주는 게 깔끔하고 좋습니다. 깔끔하고 좋아요. 안 깔끔하네. 다시 깔끔하고 좋아요 이랬는데 안 깔끔하노. 자, 이게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여기가 이등분하는 점이 되는 거죠. 중점이 되는 거예요. 이 두 녀석의 길이가 같게끔 하는 중점이 되는 거고, 이 중점과 저 꼭지점을 이어주는 이 선을 중선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중선
중선 이렇게 하면 여기랑 여기랑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고 여기 높이가 똑같은 삼각형이라서 이쪽이랑 이쪽이랑 넓이가 같아요. 넓이가 같기 때문에 당연히 이 동일한 물질로 만들어진 삼각형, 그리고 이제 두께가 다 똑같다면 질량이 똑같겠죠. 그래서 요 이제 여기 위에 요쪽에다가 이렇게 펜을 이렇게 얹어 놓고 얇은 막대기를 이렇게 해놓고 중선을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중선을 딱 막대기 위로 딱 올려놓으면 이렇게 균형을 딱 맞게끔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네, 뭐 일리 있는 말입니다. 네,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왜냐하면은 그 회전력이라고 하는 것까지 고려하게 되면 좀 이상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일리 있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 중점을 찾아주겠습니다. 조금만 길러야 되겠죠? 그리고 일부러 복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직 이등분선은 안 그리고 수직 이등분선이 이제 변과 만나는 교점만 표시를 하고요. 그러면 중점이니까요. 이 중점과 여기 꼭지점을 이렇게 이어주면은 이게 바로 중선이 돼요. 그죠? 중선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선이 됐고요. 그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키워야 되는 것 같은데 짧은데 아슬아슬했네요. 여기가 중점이고 이렇게 중점과 이어주면은 중선이 이렇게 되는데 세 개의 중선이 딱 한 점에서 만나죠. 자, 여기가 바로 무게중심입니다. 여기가 무게중심이고 무게중심을 지나가게 되는 중선들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중선 이렇게 있죠. 그러고 여기랑 중점을 연결하면은 요 선이랑 요 선은 평행선이 됩니다. 왜냐? 요거 대 요거가 1대2, 1대2,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에서 이 각은 공통이니까 같고요. 그러면 SAS 닮음이 되고요. 그러면 이 각하고 이 각하고 같다가 되는 거고 이 각하고 이 각하고 같다가 되는 거니까 동의각이 같은 거니까 이거랑은 평행선이 됩니다. 그럼 평행선이 되면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길이의 절반이 될 테니까 요거도 1대2, 1대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대2로 이 점이 중선을 내분합니다 라는 거, 그런 것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마찬가지고 2, 1 이렇게 2, 1 이런 식으로 내분합니다 라는 것들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삼각형, 빨간색 삼각형 이렇게 할게요. 이 빨간색이 안 나오네. 하여튼 이 삼각형, 이 초록색 삼각형, 이 초록색도 안 나오네. 자, 이 삼각형은
이 삼각형하고 넓이가 같습니다. 그죠? 예, 이거 길이 같고 높이 같다 이렇게 되니까 예,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넓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 큰 삼각형 큰 건가? 이 큰 삼각형은 또 요 삼각형과 비교를 하면은 예, 이거 길이가 2,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넓이가 2대 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다 넓이가 같다가 되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렇게가 넓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6등분하게 되는 선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넓이를 6등분 한다고요. 그런 무게중심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수심입니다. 수심은 수선의 교점이에요. 뭐 그거 외에는 별로 다룰 만한 얘기가 없습니다. 예. 예, 뭐라고요? 수선의 교점이 수심입니다. 그래서 다룰 만한 내용이 없어서 뭐 몰라도 안다 이렇게 안 배워도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문제 풀이로 넘어가는가 본데 뭐 어쨌든 예, 이렇게 요 꼭지점에서 요 밑 대변에 수선을 내리는 이런 상황 예, 이런 상황인 거죠. 아이고 이런 상황인 거죠. 이게 이제 수선이 되잖아요. 그러고 여기서도 이렇게 되죠. 예, 여기 수직입니다. 수직인 건 확인했죠. 이거는 어떻게 너무 길게 그렸나 보다. 에이 진짜. 하여튼 이 점을 이렇게 이어주면 똑같은 그건데 예. 수직이 돼요. 이렇게 예, 수직이 돼요. 예, 직각인 거 보이죠? 각도기 가지고 일부러 했으니까 예, 직각입니다. 직각 이렇게 해서 직각 여기를 수심이라 합니다. 뭐 별 다를 게 없어요 여기서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도형 다룰 적에 도형을 좌표평면 위에서 이제 방정식으로 다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정식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 또는 이제 좌표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외심 위치에 대한 그 좌표 공식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습니다. 뭐 그것도 내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식화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냥 요 점에서 요까지 거리, 요 점에서 요까지 거리, 요 점에서 요까지 거리가 다 같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여기도 여기에서 여기 변까지 거리, 여기에서 요 변까지 거리 같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위치를 잡아나가는 겁니다. 가계 이등분선 하는 거. 그리고 무게중심은 공식이 있죠. 무게중심은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 좌표 더해서 3으로 나눠주는 거 있고요. 수심은 역시 공식이라고 할 만한 게 없고요. 그냥 요 선에 수직이 되게끔 하는 건 기울기와 기울기의 곱하기가 마이너스 1 그렇게 해서 그런 그 기울기를 먼저 구하고 요 점을 지나가게끔 이렇게만 해주면은 요 선에 수직이면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두 개의 수선들의 교점, 여기가 바로 수심이 됩니다. 요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안 나오니까 뭐 어떻게 다룰지 모르겠지만 굳이 다루자라고 얘기한다면
요 선 연장하게끔 되는 그 저걸 만들 수 있죠. 예, 방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방정식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 이 직선의 방정식, 어떤 점에서부터 요까지 거리, 요까지 거리 같고, 그 다음에 그 거리가 여기까지 거리도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점에서 선까지 거리가 같다라는 걸 가지고 만들어내면은 할 수 있겠죠. 네, 이상입니다. 삼각형 오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